신년기획 2026 대한민국 지방선거 대전망. 오늘은 강원도를 전망해 보도록 합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의 나철성 소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춘천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대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서너 차례 강원도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땠었죠? 예, 지금 현직 지사로는 김진태 지사가 지사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교육감송 같은 경우에도 보수 후보가 당선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이 있는데요. 지방선거에서 14개 시군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이 됐고 4개 지역은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점들은 도의원 분포도거든요. 도의원이 전체 49석인데요. 예. 이 중에서 43석, 43석이 국민의힘이 차지했고 네. 6석을 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그렇죠. 현재 보수 진영이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22년 선거 결과. 그렇습니다. 하나 좀 주목해서 말씀드릴 것들은 뭐냐면 직전 그렇다고 한다면 18년. 그렇습니다. 이 선거 때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무려 12년 동안 이광유, 최문순 민주당 도 지방정부를 차지했었고 교육감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직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35석, 국민의힘이 11석 했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를 이때는 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강원도가 이제 보수세가 강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 선거를 결과를 보면은 장군 멍군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후였고, 네. 2022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후였고, 막 그런 게 영향을 미쳤겠죠. 네, 그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 총선에서는 그래도 강원도가 보수 정당이 많이 활약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데, 뭐 가까운 18대 총선만 하더라도 강원도 의석수가 총 8석인데 영동 지역의 3석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도민들은 보수세가 강한 성향을 띠는 듯 하면서도 우리 나철석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지사 기준으로 보자면 1995년 민선 1기 최각규가 진보 진영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강재 당선, 최문순 3선, 5번의 민주 진영의 투표가 당선됐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진영 또 보수 진영으로 보자면 김진선 3선을 했고 지금 김진태 현 지사가 1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사 지표만 보기에는 또 보수 성향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또 그런 스윙보트적인 알겠습니다. 성격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올해 치러질 선거니까 지금 현직 김진태 지사는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민들의 평가가 어때요? 도정 수행에 대한 점수가.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홍범도 장군 평가, 광복절 논란, 그리고 최근 명태균 게이트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고 리스크도 있었는데요. 현재 객관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보면 김진태 지사의 평가가 결국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데이터는 리얼미터에서 매달 실시하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인데요. 이게 이번 1월 달에 나온 걸 보면 50.8% 해가지고 절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쟁점으로 보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고 한다면 2025년 8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1%에서 2%까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선에 있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당의 현재 지지도하고 도지사 평가도는 어떻게 나오냐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도지사 평가가 더 높게 그래요. 나오는 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도민들의 직무수행 평가가 과반 이상이 일정 정도 지지를 보이고 있고, 또한 당 지지도보다는 도지사 지지도가 높게 나온 측면들을 봤을 때 예. 앞으로 지방선거의 결과 쉽게 예단하기는 많은 부분들이 변수가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지만, 아까 1월 며칠 날 조사한 거죠, 그게? 1월 초에 1월 초로만 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보다 더 높은 도지사 도정 수행 지지도. 네. 뭔가 그래도 업적이 좀 있나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법이라고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서 농성을 부려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취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금 2차 개정이 통과됐고 3차 개정 통과도 지금 국회에 계류안이 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강원도 분들이 뭐 접경지, 폐강지, 또 환동해권, 뭐 혹은 내령 영서권 해서 농지들이 묶여 있고 또 군사 시설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개발을 못했는데 맞아요. 이걸 좀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환경청장이 갖고 있는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좀 이양해 오고 또 북방 한계선을 좀 위로 올려서 북쪽으로 올려서 민통선에 대한 경계를 좀 늦추고 절대 농지를 해제해서 농지로만 쓸 수 있는 땅을 산업개발로 할 수 있고 예. 이렇게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가시적인 효과가 이제 와서 나고 있습니다. 법 통과는 3년 전에 됐는데 아하. 예, 임기 초반에 김진태 도지사 임기 초반에 법 통과가 됐는데 이제야 그게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민심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개정 및 시행 네, 한마디로 이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야권에서는 지금 김진태 현 지사 외에 국민의힘에서 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염동열 전 의원이라고 19대 20대 때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고요.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정치적 고초를 좀 겪고 옥살이도 하셨다가 요즘 들어서 지지자분들한테 문자를 좀 돌리고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 선거를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되고 있는데 아직 출마 선언은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김진태 현 도지사의 좀 아성을 무너뜨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네. 네. 이제 반대로 지금 연 여당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 또 이광재 전 지사 두 사람이 거론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뭐 두 정치인의 무게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강원도 지방선거는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광재 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강원도에서 아마 이 그 지지도나 그 다음에 이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으로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지사를 했었고요. 했었고. 또 강원 남부에서 국회의원을 했었고, 그렇죠. 직전에는 원주시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전에 김진태 지사하고 붙어가지고 지긴 했지만은 가장 강원도민에게 강렬하게 남아있는 정치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사람 주목하는 부분들은 현 정권의 실세라고 보이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곧 입장을 정리를 하고 지역에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 대선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도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선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뭐 출양 출신 뭐 동양 정도만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런데 주목하는 부분들은 지난 5월 대선에서 강원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강원도 선거를 총 쥐다시피 하면서 주목도를 좀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1월 5일 날 지원 강원 민방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심의위원회 그 여론조사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주목하는 부분들이 뭐냐고 한다면 우상호 현 수석하고 김진태 지사의 맞대결을 하는 이러한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우수석이 무려 8.2% 앞서는 걸로 오차범위 앞에서 앞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건 상당히 지역에서의 주목도가 높았고 그렇죠. 어떤 지역의 정치 지형 자체를 흔드는 선거 결과였는데요. 아무튼 우상호 수석이 나오던 이광재 전 지사가 나오던 현재 김진태 지사는 상당히 고전하는 형태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남은 3개월 동안 어떠한 정치 지형이 펼쳐질지 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그 여론 언론사에서도 조사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예. 우상호 대 김진태에서도 우상호가 앞서고 예. 이광재 대 김진태에서도 이광재가 앞서고 뭐 대체로 그런 네. 식이죠. 정확한 평가해 주십니다. 예, 뭐 그러니까 여당 프리미엄이냐, 현직 프리미엄이냐, 뭐 이러한 그런 관측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강원도 도지사 선거는 뭐 이명박 박근혜 선거 때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강원도 도지사 당선자가 이광재, 최문순 도지사였어요. 야당 쪽에. 예, 야당 쪽이 여당 프리미엄보다는 현직 프리미엄이 좀 강세가 나중에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관측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한 번 도지사에 당선되거나 한 번 강원도 교육감에 당선되면 3선을 내리하는 것이 이제까지 강원도 도민들의 정서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광재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분당 지역의 지역위원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1월 15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민주당 강원도당 신년 할애식에 참석을 했어요.
반면에 또 우상호 정무수석은 참석은 하진 않았는데 조만간에 사퇴를 하고 강원도지사 출마 선언을 본격화하겠다는 관측이 예상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청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도민들이 결국에는 선거 공보물이 나왔을 때 예. 거기에 출신지와 또 이력이 적혀 있는데 강원도 사람으로서 납득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기존의 선거를 보면 강원도 선거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굉장한 성공을 해요. 그래서 강원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었습니다. 네. 우상호 수석한테는 안 좋은 뉴스네요. 그리고 또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지금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판단 이것도 도민들한테는 분명히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걸 본다고 한다면 특히 강원도는 영서와 영동 지역의 표심이 좀 다르죠.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영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가깝고 여기서 가장 유권자 분포를 차지하는 춘천하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거를 보면은 상당히 수도권하고 동양적인 이러한 동질적인 측면들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나온 각종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춘천과 원주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이게 말씀하셨던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심판론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또한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지만은 최근에 본다고 한다면 권성동 강원도를 대표하는 의원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양양 삼성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성비 사건을 해가지고 현재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맞아요. 또 바로 밑에 있는 동해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해가지고 현재 구속기간 만료로 나와가지고 지금 뭐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보수세 국민의힘에 대한 지자체 심판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그 비상계엄과 탄핵이 영향을 미친 가장 가까운 지표가 있거든요. 작년 6월 대선입니다. 근데 작년 6월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49%, 김문수 후보자가 41% 이게 이제 전국적인 지표였거든요. 예. 근데 강원도 지표는 반대였습니다. 김문수 당시 후보자가 47%, 이재명 후보자가 43%.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자가 이긴 지역이 이제 강원도이고요. 맞아요. 18개 시군 중에 두 곳, 춘천과 원주 빼고는 다 김문수 후보자가 이겼는데 춘천과 원주는 춘천의 대학이 5개, 원주의 대학이 4개가 있는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보수 표심이 특히 젊은 보수의 표심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 그 김문수 후보자가 두 도시에서만 졌다는 패배를 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표가 지금 오히려 더 그 다음에 있는 지방선거는 비상계엄과 탄핵과 더 시간적 간극이 더 큰데 멀죠. 예, 이게 오히려 반대로 요즘 여러 가지 지표 동향을 보면 국민의힘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좀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그 강원도도 그렇고 중앙당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만 바라보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만 캐다기보다는 예. 자구책을 열고 자체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탄핵 직후에 조기 대선에서는 그래도 보수적 성향이 발현됐는데 국민의힘이 그 중앙당이 워낙 지금 못하니까 네. 그 지지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고요. 네, 그런 거 플러스 혹은 아니면 그 역시 국민들과 도민들은 인물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선거는 그 중앙선거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자를 직접 모르고 직접 만나지도 못하니까 공보물로만 보는데 지방선거는 이 소도시에서는 군수, 시장, 뭐 도의원, 시의원들을 또 도지사들을 직접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물론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 영서, 영동의 그 인구 분포는 어떻게 돼요? 전체 보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영서 지역이 좀더 많죠. 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유권자 분포를 보자고 한다면은 빅3라고 가운데서 하는데요. 춘천, 원주, 강릉 유권자들이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무려 55%를 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향방이 주되게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튼 강원특별자치도법 때문에 김진태 지사의 뭐 평가는 나쁘지 않은 상황.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보이는 그런 민심인데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김진태 현 지사의 어떤 그 평판이 과연 선거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초단체장에서 좀 관심 가는 지역들은 역시 그 큰 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 이쪽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두 곳인데요. 하나는 춘천 선거하고 강릉시 선거인데요.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강릉시 선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릉시 같은 경우는 강원도를 대표하고
또 친윤의 실세라고 했던 권성동 의원이 현재 구속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찬바람을 세게 맞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거와 함께 지난 여름에 잘 알다시피 강릉에 가뭄 물사태 발생하게 되면서 강릉시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비판이 강릉에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강호민방 지원의 여론조사를 보면 현직 시장이 3위를 하는 이런 이변이 돌출하게 됐고요. 예. 또 민주당 후보들하고 맞대결을 보면 민주당 후보가 시장 1위로 나타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면서 강릉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권성동 의원 그 구속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직접적인 연관이 그렇죠? 있죠. 말씀드렸던 강릉시장 물사태랑 연관이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강릉시장 선거에서의 보수 진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하게 강릉시장뿐만 아니라 영동 전체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 네. 선거까지 직격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똑같은 도시 춘천 강릉이 가장 주요하다고 보는데 또 관전 포인트가 약간 다르다는 점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릉에서 이렇게 그 지역 민심이 민주당으로 더 많이 상승폭이 올라온 이유는 민주당 지도부가 강릉을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강원도에 중앙당 지도부들이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1년 사이에 강릉이나 또 강원도 인근 지역에 방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스킨십 정치를 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좀 강릉에 대해서 특이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현직 강릉시장이 국민의힘입니다. 초선시장이고요. 전직 강릉시장이 국민의힘 초선시장이었는데 그 전직 강릉시장이 김한근 전직 강릉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강릉에서는 또 이러한 그 국민의힘 소속의 전직 시장이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과연 후보는 그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아니면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현직 국민의힘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그러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지고 현재 그 춘천시장이 민주당 시장인데 그 김진태 강원도정과 육동한 춘천시정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피로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포인트 때문에 지금 그 춘천시 선거도 지금 현재 육동한 시장이 다시 한번 우위를 점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반대 세력으로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 출마 선언이 김진태 도정에서 경제부지사를 하던 정광열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춘천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좀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리얼미터 조사가 금년 1월 1일부터 2일까지 조사된 거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강원도 이번 지방선거 전망해봤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